그런데 이때 이계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글을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오, 아버지인 걸 밝혔구나. 아빠의 그 진심이, 예, 진심이 통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동윤 씨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총나라 황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적인 대화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하면은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청나라 황제는 기꺼이 허락합니다. 부친이 와서 이제 과부가 돼 있는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의순공주는 청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과부의 존재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로 이 의순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왔더니. 그동안 한이 쌓여 있었잖아요. 못 봤던. 그거를 앞으로 살면서 오순도순 같이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의순공주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공주니까, 공주였으니까 사람들은 기쁘게 맞이해줬을까요? 당시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뢰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아유. 침을 뱉었다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요, 이 딸을 데려온 이 이계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계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조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 조정을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같은 딸 교육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순공주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일 모두 조선 조정에서 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계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멋대로 딸을 데려왔으니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 명부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의순공주가 어떻게 갔어요? 나라의 치욕을 한 몸으로 안고 갔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계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계윤을 녹하게 하고 사실은 이계윤과 의순공주의 비극이 발생한 핵심 책임자는 조선 조정이고 효종인데 조정과 왕실이라거나 아주 고위 공무원들은 싹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의순공주는 조선에 돌아온 지 7년이 되던 1662년 8월 6일 28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의순공주가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아까 그 무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족두리 무덤. 족두리 무덤. 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족두리 무덤이라고 불렸는지 이걸 또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순 공주가 도르곤의 신부가 될 처지가 되자 오랑캐의 왕에게 아첨하며 사느니 죽는 편이 낫다며 강에 뛰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서 족두리가 떠올랐다면서 그 족두리를 건져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가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왜 청나라에 끌려가 돌아온 여성을 숨기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만들어냈을까요? 왜냐하면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던 이상에 맞춰서 의순공주를 기억하려고 무덤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죽음을 포장하면서 미화시키면서 살아 돌아온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아이 진짜 와. 족두리가 묻힌 의순공주의 이 무덤과 이야기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란 나라, 권력자, 남성의 무능함과 치욕의 증거를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